자, 오늘 이제 우리 조직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우리 다시 조직론 목차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메뉴에 조직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동을 하는 사회적 단위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죠. 자, 논점으로 가면 조직 목표는 뭐만 논다? 맨 끝에 BSC하고 목표 모호성이 시험에 논다 그랬죠? 목표는 BSC는 내과 결제 재고과학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목표 모호성은 사후 지평대까지 해서 사례나 예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조직 구조 또는 조직 설계입니다. 상황 변수, 교환 전기가 기본 변수,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이론적으로 조직 구조는 뭐밖에 없다?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에 기, 사, 매, 평, 내 해서 5가지의 조직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기적 구조, 즉 탈관료제에 가깝고 왼쪽으로 갈수록 기계 구조에 가깝습니다. 산업사회에서 가장 좋은 조직 구조, 관료제 누가 만들어놨다?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산업사회에서 가장 좋은 조직 구조를 관료제로 만들어놨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쓰면 되죠. 근데 관료제는 최근에 병리현상, 단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탈관료제 모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료제 병리현상과 난제 등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탈관료제 모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탈관료제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무슨 조직? 학습 조직하고 네트워크 조직이죠, 그죠? 학습 조직은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강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은 민주화에 따라서 강조된다. 민주화에 따라서 강조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시고, 자,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 행동, 조직 과정, 조직 행태라고 부르죠. 자, 조직인들의 긍정적인 근무 태도, 만몬몰시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만몬몰시. 특히 몰입, 아이덴티파이, 나와 조직을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하죠. 자, 그래서 만몬몰시가 되면 노사 공동체나 노사 공존 번영, 사회 기술 시스템,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조직 관리는 변수가 3개죠. 무슨 차원?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전체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변수에서는 동기부여, 세대에 따른 가치관이나 동기의 차이, 개동세라 그러고, 집단 차원에서는 의결, 갈권리까지 해서 우리 리더십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의사결정하고 의사전달이 상당히 중요하죠. 전체 차원에서는 조직 변화, 조직 개혁, 조직 진화, 조직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 혁신의 4대 변수, 문과, 인구, 맞죠? 문화를 바꾸고 과정과 기술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4가지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위에 보면 그래서 규환정기, 공복집, 기사 매팀 내, 관료제, 탈관료제. 탈관료제는 대표적 모형이 2개다. 뭐라고요? 학습조직과 정책, 네트워크 조직. 조직관리는 개, 동세, 집의결, 갈권리, 문과인구, 변화라는 틀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로 가실까요? 자, 23페이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좀 빨리 끝냈는데 전체 차원의 변수 한번 좀 설명하고 이제 우리 조직론을 마치도록 합시다.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조직 혁신, 조직 개혁, 조직 변화라는 표현을 쓰고 문과, 인구라는 4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직 문화. 조직 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way of life, 우리가 삶의 총체라고 얘기하는데, 내면적인 것은 가치관이나 인식이죠. 그리고 외면적인 것은 행동이나 태도죠. 조직 문화는 뭐라고요?
조직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인식, 행동, 태도를 말하죠. 그죠?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라 그러죠? 수만 독립 변수. 그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로는 문화론적으로 행동하니까 은닉된 변수, 미싱 링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슨 문화? 유교 문화라는 것이죠. 됐습니다. 조직 문화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사실 조직 문화의 연구의 쟁점은 이렇게 4개입니다. 문화 유형과 조직 성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어떤 조직에서 어떤 문화가 더 적합할까에 대한 문제고, 일반적으로 좋게 보는 스트롱 컬처, 양가로 2번. 과연 스트롱 컬처는 조직에 좋을까요? 나쁠까에 대한 연구하고, 3번이 중요합니다. 상황 이론이죠. 현대 이론은 다 무슨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이죠. 그죠? 상황 변수와 조직 문화의 유사성 또는 적합성을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뭘까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은 양가로 1번에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죠? 07년 행시에 나왔고요. 2017년 인사조직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요 인사조직에서는 시험에 그냥 아예 뭘로 물어봤어요? 경쟁가치 접근법을 물어봤죠. 경쟁가치 접근법. 경쟁가치 접근법. Competing Value Method Approach. 그래서 해서 경쟁가치 접근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외운다 그랬죠? 내외 연통. 우리 하살표를 하면 내외 연통으로 외워서, 요거는 요 모형만 기억하면 되죠. 옆에 있는 호프스테트는 문화인류학자로서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의 문화를 이 4가지의 변수의 틀로서 구성했고요. 호프스테트를 쓰려면 우리나라는 자 피라미드 동그라미, 우리나라는 높은 권력거리. 권력거리가 높다는 말은 우리 권위주의라는 얘기죠. 그죠? 높다는 것은 권위주의죠. 권력거리가 낮다는 것은 권위주의의 반대말은 뭐죠? 그냥 개인주의 아니면 수평주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평등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것은 안정을 지향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안정지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라는 조직 구조는 직과나 높은 계층, 공식화와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기계 구조가 적합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프스테트에 하면 피라미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정반대 마켓, 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난제는 여러분, 난제라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고 문제와 해결 방안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직권화보다는 뭐가 좋아요? 분권화가 좋고 공식화보다는 낮은 공식화가 좋을 테니까, 자, 답을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에 항상 뭘 쓰자? 문화를 쓸 때는 호프스테트에 하면 피라미드에서 화살표 마켓으로. 그 말이 싫으면 자, 높은 권력거리 확실성 선호에서 화살표, 낮은 권력거리 불확실성 선호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이거보다는 옆에 있는 거 다시 가시죠. 화살표를 그리면, 자, 우리가 사회과 부도에 놓는 것처럼 그 틀로 외운다는 거죠.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나눠서 암기합니다. 다시 내부를 중시하느냐, 외부를 중시하느냐. 내부를 중시한다는 말은 조직 내부니까 조직의 구성원들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인간이 되겠고요. 외부를 중시한다는 것은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두 다 뭐라 그러죠? 환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초점은 유연성이냐 통제냐. 유연성이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공복집이 낮은 경우죠. 그죠? 통제는 공복집이 높은 경우죠. 외부를 중시하면 주로 생존이나 목표 달성을 강조합니다. 내부를 중시하면요, 규칙, 계획, 통제, 사기, 응집성을 강조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내외 연통 다시 외웁시다. 내외
내외 연통이죠. 연통. 자, 그다음에 개방체제, 인간관계, 내부과정, 함대적 목표. 이건 이제 조직 효과성 모형에서 배웠죠. 개인 내 합인데 여기까지는 암기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방체제에서는 무슨 문화? 혁신 문화를 외워야 되고요. 자, 인간관계 모형에서는 집단 문화가 적합합니다. 내부 통제 모형에서는 위계 문화, 계층 문화 또는 뭐 권위주의겠죠. 합리 목표 모형에서는 합리 문화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정부 조직은 뭐가 강해요? 이렇게 권위주의가 아주 강하단 말이죠. 권위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주의보다는 어떤 문화로 가야 된다? 혁신 문화로 다시 무슨 문화? 혁신 문화로 가야 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강한 균형 문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크게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 경쟁 가치 접근법에서는 한국의 지배적 문화는 무슨 문화다? 위계 문화인데 난제가 증가하고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무슨 문화로 가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강조될 것은 혁신 문화죠. 혁신 문화. 그래서 조금 행정학의 공부를 좀 약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경쟁 가치법만 시험에 놓으니까 그죠? 킹과 킴벌리의 경쟁 가치법에 의하면 한국의 지배적 문화는 뭐다? 위계 문화. 위계 문화는 뭐라고요? 내부를 중시하죠. 변화보다는 통제, 유연성보다는 통제를 중시하죠. 근데 난제, 지능정보 사회의 등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슨 문화가 적합하다? 혁신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조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강한 균형 문화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스트롱 컬처는요. 응집성이 높은 거죠. 아주 응집성이 강한 경우를 말합니다. 뭐 미비전에 대한 그죠? 공유가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응집성이 높으면 신속한 의사전달이나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데 근데 너무 강하면 문화적 통제나 문화적 제재 수단이 되죠. 우리 기억나시죠? 응집성이 너무 강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는 의사결정 무슨 사고? 집단 사고라 그랬죠. 피그만 침공에서 제니스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만들어냈던 개념이죠.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병리적인 의사결정 무슨 현상? 집단 사고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이 현대이론은 다 상황이론이에요. 그래서 조직 구조가 조직 문화가 고려해야 될 상황 변수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중요하죠. 성공적인 조직 구조, 성공적인 조직 운영에서 갖춰야 될 7가지 변수. 요 7가지가 잘 맞아야지 조직이 성공한다는 거죠. 전구기스 가구제입니다. 전구기스 가구제인데 요걸 이제 앞글자 7개가 전부 다 S로 시작해서 맥킨지라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컨설팅 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모형이라 그래서 맥킨지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은 영어로 뭡니까? 스트라테지죠. 구조는 스트럭처, 기술은 스킬, 리더십 스타일, 공유 가치는 셔리더 비전, 구성원은 스태프, 제도는 시스템. 예를 들면 자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우리가 저비용 전략이 아니라 무슨 전략입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차별화 전략이죠. 차별화 전략은 위에 있는 CVA 경쟁가치접근법에 의하면 뭐가 더 맞는 거죠? 혁신 문화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략, 차별화 전략은 조직 구조는 당연히 무슨 구조가 되겠어요? 유기적 구조가 되겠죠. 기술은 비일상 기술이어야 되겠고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나 상호 연계적 리더십이 돼야 되겠죠. 공유 가치는 당연히 높아야 되겠고 구성원들은 좀 더 다양성을 강조하는 구성원들이 돼야 되겠고 제도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전구기스 가구제. 다시 조직 문화가 고려해야 될 7가지 변수. 다른 말로 하면 성공적인 조직이 갖춰야 될 7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게 잘 맞으면 조직이 잘 돌아가니까 조직 진단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타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전략에 적합한,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는 전국이스 가구자 할 때 첫 번째 거 얘기죠. 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직론에서 누구나 다 이분의 책을 다 뺏기는데 다프트라는 학자가 그죠? 조직 문화론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두 가지 조직 문화가 좋더라. 무슨 조직 문화?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 그죠? 저는 어댑티브 컬처. 상대적으로 그 다프트는 어댑티브 컬처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 자, 여기까지가 문과 인구 변화에서 문화적 측면이었고요. 자, 문과 과정 인간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OD, Organizational Development. 자, 우리가 그 디벨롭먼트는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다시 디벨롭먼트는 소프트웨어. 도시 개발할 때는 디벨롭먼트를 쓰면 안 돼요. 인성 개발할 때 디벨롭먼트를 쓰면 됩니다. 자, 행태 과학 밑줄 가치관 태도 변화. 그래서 감수성 훈련이나 과정 상담이 있고요. 과정 상담 우리가 이제 OD 컨설턴트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게 OD 컨설턴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그죠? 정신 건강과 의사들입니다. 그죠? 부부 상담 부부들끼리 서로 갈등이 많을 때 부부 상담 해주는 분들이 바로 OD 컨설턴트고 감수성 훈련은 요거보다는 요즘에는 팀 빌딩을 더 많이 하죠. 팀 빌딩. 그죠? 여러분들 왜 조별 과제를 시킬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 조별 과제를 시키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성과를 제고하려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보다 잘 알기 위한 관점이죠. 감수성 훈련은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형 감수성 훈련 뭐라 그랬어요?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죠. MT 간다고 얘기하는 멤버십 트레이닝인데 팀 빌딩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자 MT 가봤죠? MT는 가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죠. 가서 그냥 막 술 마시고 놀잖아. 그거. 그죠? 감수성 훈련은 특별한 과제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접촉을 넓혀주는 거죠. 근데 팀빌딩은 과제를 줘요. 요즘에는 이제 팀빌딩을 더 많이 하죠. 워크숍 가서 뭐 합니까? 우리 회사 홍보 방안을 조별로 발표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과제를 주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팀빌딩이고 감수성 훈련은 자연스러운 접촉, 조직을 떠나서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왜 MT를 가면 꼭 뭐 대성리를 요즘 대성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대성리를 가거나 뭐 철학산 이런 데 왜 갈까요? 학교에서 하면 안 돼. MT의 기본 요소, 감수성의 기본 요소는 뭐라고요? 조직 환경과 벗어난 상태에서 과제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을 접촉하게 만드는 방식이 감수성 훈련이고 과정 상담은 전문가가 부부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가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팀빌딩은 과제를 준다는 거죠.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줘서 그죠? 홍보 방안, 뭐 CF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줍니다. 아니 춤을 추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넘어가시죠. 조직 문화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안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인식 전환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무조건 다음에 뭐야 써야 돼요? OD를 실시한다. 다시 뭐를 실시한다? OD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하고 기술을 변화시키는 건데 MBO입니다.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 Objective가 중요하죠. 거기 나와있죠.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텐저블 밑줄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목표? 부하하고 상관이 참여를 통해서 텐저블 한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SMART인데 그죠? 스페시픽한 목표를 설정하고 measurable 그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achievable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result 결과 지향적인 거. 그다음 time bounds 특정한
시간대에, 그죠? 한 달에 몇 개를 판매하겠다,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를 부여하면서 결과에 대한 통제만 하면 되죠. 자, 요게 MBO인데, 일단 MBO는 행정에 도입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98년도에 도입했다가 06년 폐지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MBO는 잘 안 맞아요, 행정에. 왜? 목표 모성에 의하면 구체적이고 계량적이고 유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하다가 성과 계약 평가로 근무 성적 평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MBO는 이제 문제에서 만날 일도 없고요. 답안지에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굳이 남아있는 것은 옆에 보면 TQM이죠. TQM은 토탈, 그죠? 전 직원들이 퀄리티, 뭘 개선시키기 위해서?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체 직원 밑줄 의사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고객의 욕구, 즉 품질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MBO는 단기적이라면 TQM은 장기적이고 전체적 변화죠. 퀄리티 서클을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QC라고 얘기하죠. 서클.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 안 쓴다면서. 요즘에 폭력 서클 이런 표현 써요? 우리 때는 제가 하드웨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노는 건 상관없는데 폭력 서클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그죠? 서클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해서 동아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게 그 80년대 학번하고 90년대 학번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80년대 학번은 아직도 동아리를 뭐라 그래요? 서클이라고 해요, 서클. 옛날에는 이제 서클이 데모도 많이 이끌고 많이 했었죠, 그죠? 됐습니다. QC, 퀄리티 서클, 품질 개선팀을 조직의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질 개선 팀으로 만들어서 서로 품질 개선 회의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각 기능 부서별로 업무를 개선시키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퀄리티 서클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체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TQM은요, 08년도에 입법고시에 한 주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TQM은 잘 안 하니까, 그죠? 시험 문제 놓을 일은 좀 없죠. 여러분들 공부한 분들은 아는 얘기인데 TQM은 이게 역수입된 거죠. 원래 이제 MBO를 만든 사람하고 TQM 만든 사람이 경쟁했다면 좀 그런데, TQM은 미국에서 버려진 이론인데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너무 폭망시켜가지고 이놈들이 경제적으로 못 먹게 살면 다시 전쟁 일으킬 것 같으니까 데밍이라는 학자를 데려와가지고 TQM을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에게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80년대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보니까 자기들은 쓰지도 않던 뭘 쓰더라? TQM을 쓰더란 거죠. TQM을 쓰더라. 그래서 역수입된 게 TQM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점에서 이론이 행정에서 그 등장한 이론이 두 개 있죠. 조직 문화도 사실은 1980년대에 일본이 좀 잘 나가니까 미국 기업들이 일본을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던 무슨 문화?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서 생산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하고 TQM하고 오치의 지이론이라고 해서 아메리카 경영에 일본식 경영을 도입하는 오치의 지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80년대 경영학에 많이 도입됐고 그게 행정학으로 또 넘어오는 거죠. 넘어갑시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직도 그래서 오치의 지이론 같은 거 얘기하는 선생님들 보면 좀 이렇게 그런 80년대 미국에서 학위 받아온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 남아 계신데 아직도 오치의 지이론을 얘기하는데 참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90년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지금 20년째잖아.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미국식 경영 도입하면 폭망한다는 거니까 이제 틀린 이론인데,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BPR입니다. BPR은 IT가 중요하죠. IT를 도입해서 업무 과정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음매 없는 조직을 매끄럽고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IT를 도입해서, 그죠? 업무 과정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도입해서?
IT를 도입해서 초기에는 IT와 전혀 무관하게 움직였는데 그죠? 마이클 해머가 90 몇 년도인가요? 도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기능 구조를 다 없애버리고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는 자체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시죠. 자, 최근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 이른바 전략적 관리 또는 전략 계획 또는 전략 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08년하고 12년 해서 08년에는 행시에 나왔고요. 12년에는 입법고시에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스왓은 뭔지 아시죠? 스왓 분석을 통해 비전을 수립해서 그것을 조직 운영에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정학에서 여러분 전략이 나오면 그냥 숨도 쉬지 말고 스왓 미비전. 다시 뭐라고요? 스왓 미비전. 미션은 정당화의 근거. 그죠?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지. 뭐의 근거? 존재의 근거죠. 국민의 나라가 문재인 정부를 존재하는 것이고, 비전은 장기적 방향. 비전을 이해 안 되면 그냥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략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몇 대 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했죠. 이게 전략이고요. 자, 이 전략을 구현하는 과정에 지켜야 될 행동의 원칙을 뭐라 그런다? 핵심 가치라고 그러죠. 행동의 원칙을 핵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스왓 미비전입니다. 자, 위기 관리는 예방, 준비, 예준, 사후적으로는 대응, 복구, 맞죠? 예준, 대복이죠.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참사가 있었죠. 2016년, 17년 경주 포항진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것들을 테일러 굽이라는 영국 학자는 뭐라 그런다? 신사회 위험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사회 위험이 등장하고 있고, 울리백이 말했던 것처럼 위험 사회론, 산업 사회는 예견된 파국으로 가고 있는 멈추지 않는 기차라는 거죠. 위험 사회, 테일러 굽이의 신위험 사회에서는 무슨 관리가 중요하다?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사전적으로는 예방하고 준비하고요. 사후적으로는 대응하고 복구하는 거 아시겠죠? 예준 대복인데, 자, 위치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죠? 밑에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전략 관리하고 우리나라 성과 관리는 똑같습니다. 자, 64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성과 관리에 64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우리 암기노트 64페이지 가면 성과 관리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요. 다시 성과 관리 전략 계획은 정평법 제5조에 있는데 3년. 자, 기관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니까 요거는 우리 그죠? 기관의 임무는 거기 위에 있는 것처럼 하면 스왓 미비전에서 하면 미션에 가깝고요. 중장기 목표와 됐죠? 성과 목표 됐죠? 중장기 목표와 성과 목표. 중장기 목표를 밑에 보면 전략 목표라 그러고, 성과 목표,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전략 목표는 비전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고요. 성과 목표, 성과 지표는 전략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지표에 가깝죠. 3입니다. 이코노미, 경제성, 이피션시, 효율성, 이펙티브니스 됐죠? 성과 관리는 뭐라고요? 성과 관리는 기관의 임무와 중장기 목표, 성과 지표를 사전에 설정한 다음 그것을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활동 맞죠? 그래서 암기법이 뭐라고요? 임, 중, 목지의 3이다. 맞지? 성과 관리는 뭐라고요? 임, 중, 목지를 설정하고 3위를 달성하는 활동. 됐죠? 임, 중, 목지를 설정하고 3위를 달성하는 활동을 말하고, 시행계획은 넘어갑시다. 자체평가하고 재평가 책인데 이거죠. 갑자기 왜 자체평가가 나올까요? 지난 시간에 짧게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한번 써보시죠.
평가 기반 성과 관리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성과 관리는 뭘로 구체적으로 측정한다? 자체 평가라는 평가 제도를 통해서 성과 관리, 즉 성과 관리 전략 계획과 시행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무슨 평가 제도? 자체 평가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반 성과 관리, 밑줄짝 평가 기반 성과 관리죠. 이 평가 기반 성과 관리를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순위를 정하게 되면 이제는 진짜 성과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뭘 잘 받기 위한 성과 관리가 돼요? 그렇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성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성과 관리 왜곡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나죠. 순위를 잘 받기 위한 거죠. 점수를 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가 제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과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성과 관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하겠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자, 그거 나중에 기억하시고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평가 기반 성과 관리. 다시 뭐라고요? 평가 기반 성과 관리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진단은요, 뭐 우리 문제를 발견하고 변환 종합 노력인데 진단 모형은 파스칼의 또는 맥킨지의 7S 모형 전국에서 가지고 넘어갑시다. 존 코트의 변화 관리는 이건 실정 연구죠. 존 코트라는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가 3,000개인가 300개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공적인 변화를 한 이게 좀 아쉬운 거는 민간 기업 사례입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한 약 300여 개의 기업에서 발견되는 공통의 단계를 8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위기 조성 추진팀, 비전을 창조해서 전달하고 empowerment, 권한 부여죠.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단기 성과를 창출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화를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단기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죠? 빨리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법무부 개혁이 왜 필요한지 했을 때 뭔가 단기적 성과를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위추 비창전 임단 후제인데 이거 한 번만 써주고 이거 쓰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위추 비창전 인파먼트까지가 플랜이죠. 그리고 단기 성과와 후속 조치가 2고 그리고 제도화가 C니까 플랜 2, C로 나눠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누면 됩니다. 어떤 분은 위추 비창 전까지를 플랜으로 나누고요. 인파먼트와 단기 성과를 2로 나누기도 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화를 C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들 편하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